안녕하세요. 노을곰입니다. 네, 오늘 밤도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뉴스 많이 가지고 왔고요. 오늘 장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횡보하고 있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큰 하락이 있고 나서 진짜 다음 큰 상승, 전 거대한 상승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할 겁니다. 횡보를 할 건데 그 거대한 상승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 비트코인만 달려나가는 그런 증상이 좀 와야 장이 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보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고요.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주면 이 장세가 좀 좋은 장이 다시 올 거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다가 그죠? 오늘 오전에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뭐 하락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오늘 그래도 큰 하락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네, 무사히 지나갔고 지금도 뭐 살짝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공포에 떨지 마시고요. 분명히 뭐 여기서 바로 뭐 페이크 주고 더 떨굴 수도 있습니다. 더 떨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떨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빠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상향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면 뭐 기다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물리면 기다리면 되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다시 좋은 날이 오고 지금보다 어쨌든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굳이 리스크 있게 내 모든 돈을 연끌해서 여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코인을 사버리면 어떻게 된다? 멘탈이 약해지고 버틸 수가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물론 도박성으로 내가 사자마자 막 떡상해가지고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이 올 거기 때문에 내 전재산이 들어가면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항상 말씀드리니까 유의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번 돈으로 여유 자금으로 내가 여기 코인 시장에다가 돈을 넣고 4년 동안 이제 없어도 되는 돈이다.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돈 정도, 그런 자금 정도를 이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뭐 어떤 분도 이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댓글 달아가지고 뭐 35,000불에 좀 샀다. 35,000불에 샀는데 이제 뭐 나는 상관없다. 이제 앞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냥 뭐 언젠간 오르겠지 그런 생각으로 좀 두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여유자금 이제 좀 마이너스 나도 별로 상관없는 돈 그런 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이 가능하다. 그런 방식의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 6%에서 7%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착한 김치 프리미엄이고요.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과열되기 전인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진짜 상승은 아직 좀 남아 있는 좀 그런 상태가 되겠고. 네,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 비트코인 선물 관련해 가지고 롱 포지션이 사실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롱 포지션이 줄지를 않고 있어 가지고 좀 줄어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조금 계속 걸립니다, 이게. 그리고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자, 뉴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릴 다양한 뉴스를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세계은행 3대 은행이에요. 3대 은행. 이런 대형은행들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보는가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미국 상원은행위원회와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다양한 그 은행의 CEO가 참석을 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참석했는데 얘네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면은
암호화폐와 관련된 상품 서비스의 기회, 위험 및 고객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웃긴 것은 뭐냐? 얘네가 블록체인 관련해서 6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코인 시장에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죽겠어.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금 세탁과 규제 방침의 불투명성 등도 영향을 미쳐서 관련 기업에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 등 매우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신중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얘네가 그렇죠. 중앙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중앙정부 눈치를 보고 있다. 눈치를 보는데 들어가고 싶어는 죽겠다. 왜? 보면 어떤 걸 근거로 블록체인 관해서 60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규제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규제안은 진짜로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규제가 아니에요. 규제를 이야기하는 거는 규제의 그 동의어가 뭐냐면 제도권입니다. 제도권. 제도권 안에 가져오려면 어쨌든 규제안이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린 냅다 들어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시티은행 얼마 전에 제가 기관들 상대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라고 했던 게 이 시티은행입니다. 근데 시티은행은 여기서는 뭐라고 했느냐? 암호화폐에 관련되기 전에 명확한 관리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당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뭔가 좀 말이 좀 다르죠. 예전에는 그 기관들 상대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말을 좀 빙빙 둘러서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서는 딴 걸 준비하고 있겠죠. 자, 웰스파고 곧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시험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웰스파고가 가장 좀 진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예 우리는 발표할 예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제 정부 눈치를 보고 있는 스탠스고, 이 시티은행은 여기 앞에서는 정부기관 앞에서는 약간 눈치 보는 스탠스인데 실제로 뒤에서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준비하고, 웰스파고는 그냥 아예 대놓고 그냥 우리는 뭐 프로젝트 하겠다, 블록체인 프로젝트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개가 다 스탠스가 다르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통점은 세 은행 모두 블록체인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 기사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유명 투자자 칼 아이칸이라는 사람이 암호화폐 업계에 10억 달러를 투입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누구냐? 억만장자 투자자입니다. 마치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투자자. 칼 아이칸이에요. 이 사람이 암호화폐 업계에 10억 달러 원화로 약 1조 10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사는데 10억 달러를 쓰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래소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암호화폐 블록체인 플랫폼에다가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린 아직 암호화폐를 구입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업계 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의 자금 규모가 될 것이냐라고 했더니 이제 10억 달러에서 15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비트코인만 언급한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계속 같이 언급하고 있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야? 결제 시스템.
왜냐면 속도도 빠르고 전송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결제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치 저장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결제, 하나는 가치 저장. 자,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다르다. 나에게 비트코인은 단순한 가치 저장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중에 어떤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은 결제 시스템과 가치 저장인데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만이야.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돌려서 그렇죠. 이더리움이 더 투자하기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첫 거래를 한다라고 한다면 왠지 이더리움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좀 이더리움을 더 많이 비중을 둬서 매수하지 않을까. 왠지 제 뇌피셜을 한번 굴려봅니다. 1조 1000억 원. 자, 이거 대박 뉴스죠? 대박 뉴스. 애플 암호화폐 결제 경력자 모집 개시. 애플에서 애플 채용 사이트에 이런 공고가 뜬 거예요. 애플사가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경력을 가진 인재 모집을 개시했다. 네, 그래서 5년 이상 일한 적이 있어야 되고 디지털 지갑, 뭐 결제 수단 이런 거 관련해서 5년 이상 일한 적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에서는 이미 삼성전자 내부 그 갤럭시 시리즈 안에 아예 삼성전자의 블록체인 지갑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이제 그런 지갑하고 연동해가지고 우리 하드웨어 월렛, 그 콜드 월렛이죠. 레저, 나노 레저 S 뭐 이런 거랑 연동시키는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삼성, 애플 뭐 빠짐없이 지금 다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시장에. 대기업이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대기업들이. 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자, 다음 뉴스. 로빈훗이라고 하죠. 로빈훗에서 암호화폐 외부 지갑 이동 지원 예정. 이 로빈훗이라는 이 어플이 이제 미국인들이 가장 주식 거래를 많이 하는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리고 암호화폐도 실제로 여기에서 그 도지코인 관련해 가지고 거래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막 이 시스템이 다운되고 막 그랬었던 그 유명한 앱입니다. 미국인들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를 사더라도 다른 지갑으로 원래는 전송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로빈훗에 암호화폐 외부 지갑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일반 기관들이나 그리고 기업들은 이 로빈훗에서 코인을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고래도 마찬가지. 고래들이나 기관들이나 이렇게 자금이 큰 사람들은요, 이런 코인들을 사가지고 그대로 그 거래소나 그 플랫폼 안에다가 그대로 냅두지 않아요. 그 큰 자금을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 이렇게 입금을 시켜가지고 내가 암호화폐를 구입했는데 그거를 그 거래소에다가 그대로 방치한다? 우리 개미들처럼?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 로빈훗에서 내가 구입한 암호화폐를 외부 지갑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보편화된 로빈훗이라는 어플에서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래들이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페이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외부 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로빈훗하고 페이팔이 이거 똑같은 뉴스를 내보낸 거예요. 예. 페이팔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에게는 보낼 수가 없었는데 이거를 이제 앞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죠? 이제 똑같은 어떤 이슈, 똑같은 내용으로 페이팔과 로빈훗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 미국 시장의 이 결제 시장, 이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 뉴스. 계속해서 이렇게 전 좋은 뉴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뉴스 말씀드리 이렇게 좋은 뉴스가 많은데 도대체 왜 이 시장을 겁내하는지 결국에 올라갈 장인데 여러분들 네 믿고 사십시오. 믿고 물론 뭐 고점에 사셔가지고 대하락전 때 못 견디고 손절치지 마시고 실제로 1억 넣었는데 100만 원 됐던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다? 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웬만큼 다 회복이 됐다. 만약에 그 사람이 잡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그 사람의 돈은 이미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됐다는 거죠. 아무리 전고점이 최고점을 샀었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네, 말씀드리는 거고. 비트코인 베어스들이 판매를 중단했다는 3가지 설득력 있는 징후. 첫 번째, 그러니까 고래들이 안 팔았다라는 징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소 예금 감소.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점점 줄고 있다. 예, 줄고 있고 암호화폐 주소수가 그냥 여기 나오잖아요.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주소수가 평균 7일 만에 감소했다.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그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두 번째, NVT라는 건 Network Value to Transaction 이라고 해가지고 네트워크 거래 가치 신호에 대한 7일 평균 출력은 1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게 이 차트거든요. 이 그림. 이 노란 줄이 이 점선 밑에 있는 이 점선이 500이에요. NVT 신호가 500. 여기 500이잖아요. 근데 500에 도달했을 때 이 NVT가 노란 줄이거든요. 노란 줄. NVT 차트가 500선을 뚫고 하강하면 상승장이 이렇게 펼쳐졌던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500 찍었죠? 그죠? 그럼 이제 상승할 일만 남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적 세 번째 누적 주소 상승 추세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계속 사모으는 주소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사상 최대다. 가격은 저점을 찍었는데 지갑수는 사상 최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저는 상승에 베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는 어차피 안 팔 거기 때문에 뭐 굳이 하락해도 난 상관없어요. 뭐 하락하면 더 사면 그만이니까. 그렇죠? 네, 다음 마지막 뉴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뉴스. 아쉽지만 마지막 뉴스.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이 세계는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으며 이더리움은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비트코인을 빼버렸어요. 비트코인을 빼고 이더리움이 그 먹이사슬의 최고 위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쨌든 뭐 그 비트코인이 됐든 이더리움이 됐든 뭐 상관없다. 나는 둘 다 가지고 있다. 메이저 코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가 돼도 상관없다. 그게 비트가 되든 이더가 되든 어쨌든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 뭐 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오늘 뉴스는 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멘탈 잘 관리하시고요. 네, 떨어지면 더 사면 됩니다. 더 사면 돼요. 그러니까 시드를 항상 쥐고 계시라는 얘기고 분할 매수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은 또 전 항상 여러분들한테 난 추가 매수 했습니다 이렇게 또 자랑하는 것처럼 또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네, 또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